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진섭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최근에 이제 남북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주화되어 있다를 살펴봤어요. 처음엔 뭐였죠? 체제의 상위성에서 오는 이주화, 체제가 상이하다 보니까 남과 북은 이주화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1906.25 동란을 6.25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서로 각 북한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근대화 과정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이주화를 전번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남과 북이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었죠. 그 휴전선, 옛날에는 38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6.25 전쟁 종전을 하면서 현재 있는 차지하고 있는 땅이 뭐가 됩니까? 휴전선이 되는 거잖아요. 휴전 쫙 MD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MDL에서 2km 북방으로 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km 내려와요. 그걸 남방 한계선.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DMZ라고 그러죠. 비무장지대. 그 비무장지대는 이거는 진공이에요, 진공 상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은 뭐 콘크리트 장벽 막 쳐놓은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게. 북한으로 갈 수도 없어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이주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분단이죠. 분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냉전 문화도 나옵니다. 서로들 미워하고 서로들 시기 질투하고 서로를 막 그냥 모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것이 뭐죠? 서로 군비 막 증정해요. 저기 국가가 살림을 하려면 매년 뭐를 편성하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예산이 뭘까요? 국방비잖아요. 국방비 때문에 아마 남과 북은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이죠. 다행히 우리는 누가 좀 많이 도와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국방비를 전부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피부로 실감하잖아요. 이 국방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분단 상황에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국민들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양지형 전부 다. 뭐로 인해서? 저기 국방비가 높거나 뭐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 속는 거잖아요. 속는 것다기보다도 지극히 그냥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권위주의적 체제와 권위주의적 문화 유지, 그 다음에 확산됩니다. 실제 보면 대한민국에도 뭐가 많아요? 그 군사 문화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저기 보세요. 북한은 어때요? 제가 2011년도에 제가 뭐를 만들었냐면 그 통일부의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서 북한의 그 우상화를 위한 그 시설물이 얼마인가를 조사해달라는 거 한번 해봤어요. 물론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런 이제 그 탈북하신 분들의 그 도움도 받고 공개된 모든 자료 같은 것을 막 해서 전부 다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웃지 못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상상을 못할 만큼 많아요. 심지어는 지금 상상을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묘양산에 천출장군 만세. 천출장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김정일을 얘기한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얼마나 그 우상화시키고 그 김정일에게 이제 충성을 했냐면 거기다 이제 그 바위에다 전부 새긴 거예요. 글씨를 새긴 겁니다. 새겼는데 그 글씨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cm? 아니야, 2m입니다. 2m.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안 돼요. 이렇게 해놔. 그 정도 깊이 파야지 멀리서 보인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렇게
풍화작용에서는 그게 안 저기 메워져도 보이니까. 또 다른 어떤 우상화 조형물은 그걸 볼록체로 만들어서 볼록체로 눈이 오면 그게 안 보이니까 가려져서 언제까지 보여야 된다면서 그 볼록체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아마 남북 통일됐을 때 그런 것을 복원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복원료가 들어가 있죠.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남과 북의 아주 그 아픈 현실들이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역사적인 문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남북 통일이 돼봐야 알겠죠. 여러분도 생각 어때요? 없앴으면 좋겠습니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모태똥이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오쩌둥 총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철칙입니다. 철칙.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군인은 몇 명이에요? 약 60만. 약 60만. 북한은 몇 명이죠? 몰라요. 총을 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1800만. 총을 쏠 수 있는 인원은 군인으로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군사문화의 확산이에요. 잘못된 거죠. 분단 상황에서 오는 이념의 강경화. 이념 서로들 우리 체제가 좋다. 뭐 이런 이념. 반공 뭐 이런. 또 북한은 또 뭐가 있어요? 저기 북한의 목표가 뭐죠? 적화 통일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잖아요. 북진 통일. 이런 것들이 한때는 성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이념이 굉장히 계속 강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 조직이 탄생되다. 무력 조직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개개인의 힘은 비록 미약할 것 같지만 굉장히 깊잖아요.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커요.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들이 모여지면 얼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4.19 혁명 보십시오. 4.19 혁명. 대학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정권 다 쓸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혁명입니다. 그죠? 그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통제할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물론 경찰은 그냥 있지만 무력 조직이에요. 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장 무서운 중앙정보부. 또 뭐 있습니까? 그게 변형되죠. 모르죠. 안기부. 그 다음에 뭐로 돼요? 국가정보원. 이런 식으로 변형됩니다. 이것들은 현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보안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굉장히 큰 법입니다. 그걸 차별 못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보안법. 보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뭐죠? 보안사였어요. 보안사. 이게 이제 기무부대로 바뀝니다. 기무사령부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현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무력 조직이라고 보면 되죠.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럴진데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북한은 더 하겠죠. 북한은 더 할 겁니다.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군인이 개입돼야 한대요. 드디어 개입되죠. 우리나라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잖아요. 5.16, 1.12. 그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말 일어났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오점들이죠. 오점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선군 정치잖아요. 군이 없으면 안 되는 정치잖아요. 북한은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안 따라요? 어떻게 따라요? 무조건 따라요. 무조건 따라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싫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정치인들은 진짜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전부 다 잘 활용하죠. 진짜 잘 활용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군사문화예요.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언제 만들어졌죠? 1981년도 만들어지죠. 왜 그럴까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한은 더 그렇죠. 북한은 깨면 안 되죠. 북한은 뭐로 통제를 합니까? 조건 형성 이론을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동조 이론으로.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 막 높아지죠. 막 높아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다문화의 약화죠. 다문화.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어떻게 사회가 발달해 나가야 되잖아요.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분단 상황으로 인한 그 군사 문화 또는 독재 문화잖아요. 어떻게 정권만 잡으면 처음부터 독재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분단 상황에 빚어진 사회 내부 갈등이 첨예화. 그렇죠. 뭐가 생겨요? 막 생기니까 막 이제 너무 이제 그 반공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좀 풀어주라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 대학생도 막 저기 하고 대학생들도 하고 또 어떻게 전부 확산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첨예화가 돼요. 막 첨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력 들어가니까 여기서 또 뭐 화염병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또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좀 그때 데모 저기 시위 한참 할 때 대학생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데모했어요 공부했어요? 데모만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어요 없어요? 공부는 언제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대학생 시기예요. 그때 참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면 뭐가 생깁니까? 정의감이 생기잖아요. 정의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뭐 정의감만 찾으려니까 왜곡된 정의감이잖아요. 그 첨예화 되는 건 첨예화.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의 완전히 양극환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소외됐으면 뭐가 생깁니까? 한이 생기니까 정권 잡으면 또 죽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발전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서 아픈 사람 누구야? 우리 국민들이죠. 자, 국민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북한 어떻겠습니까? 북한은 어떻겠어요? 북한은 더 하겠죠. 북한 주민들 핵심 계층 200만 그 걔들만 살주는 그 나머지 기본 계층과 복잡 계층 그 우리 내 동포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저기 이제는 말하시다 말하는데 정말 한밖에 없잖아요. 한. 다 한이잖아요. 한. 한스러움. 참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분단으로 인한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이게 체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산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식막 이렇게 완전히 중간 계층이 있습니까? 중산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무리 돈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돈 벌어서 몇 수십억씩 벌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사겠어요? 참.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 어느 계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나이 때? 10대, 20대, 30대. 10대, 20대 여러분들 공부 정말 진짜 진리 탐구하십시오. 진리 탐구하면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 통일돼도 정말 이상해요. 진짜 이런 문화적인 심리적으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정권의 정당성을 논리화시켜주는 이념적 도구로 전락하죠. 뭐가? 모든 논리화시켜주는 것들이. 이 민족주의가 이상하게 막 흘러가요. 민족주의가 이상하게. 빨리 좀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영특하고 탁월한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전체 범세계적인 정말 세계의 모든 것에 진짜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남과 북이 이주화된 현상이 원인이 무엇인가의 세 번째 분단으로 인한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사회심리를 아는데 북한 주민들의 사회심리 알까 모를까요?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북한 주민들의 사회심리가 어떤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사회에서 지금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